도우지팀이 납세자 정보와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정보 등에 접근하는 권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연방기소를 취소받고 불법 이민 단속에 협력키로 했다는 의혹으로 연방검사 7명과 부시장 4명이 사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이란 등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 불법 입국자 350명을 파나마로 추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 국세청을 사칭한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지패스와 톨스라는 합법기관을 사칭한 유로도로 미납금 사기 행위가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우지팀이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와 사회보장국의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정보 등에 접근하는 권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출의 사기와 낭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정보와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정보를 모두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위법 논란과 항의, 소송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일대 개혁과 연방 공무원, 연방 예산 대폭 감축 작업이 지나친 무리수 때문인 듯 거센 파문과 위법 논란, 소송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부 데이터들로 꼽히는 IRS의 납세자 정보와 SSA, 즉 사회보장국의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정보에도 접근할 권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우지 팀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IRS에 들어가 어떤 정보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사기나 부적절한 지불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우지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사회보장국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가 사회보장국장 대행이 항의에 사임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IRS의 IDRS, 즉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에는 한 해 세금 보고하고 있는 1억 4천만 가구의 개인과 사업체들의 소득, 소득원, 고용, 소셜번호와 주소, 은행 계좌 등 납세자 정보들을 모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도우지 팀은 IRS에 이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MOU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나 머스크 도우지 팀은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한 해에 수천억 달러나 사기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어 사기나 남용, 낭비를 파악해 없애기 위해서는 IRS의 납세자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우지 팀의 엔지니어들은 SSA, 사회보장국이 관리하고 있는 7,200만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SSI, 현금보조 수혜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국장을 대행하던 고위 책임자가 허용을 거부하고 사임해버렸으며 트럼프 백악관은 신임 국장을 지명하는 동시에 상원 인준시까지 국장 역할을 맡을 대행에 사회보장국 데이터 보안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이 앞서 머스크의 도우지 팀은 연방정부 책북으로 불리는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지불 시스템에 접근하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상원 채무위원장을 지낸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 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IRS의 납세자 정보는 본인의 동의나 입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개될 수 없고 다른 정부 기관들에 보낼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며 도우지 팀의 이번 시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우지 팀이 IRS 납세자 정보와 SSA의 소셜연금 수혜자 정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받느냐에 따라 줄줄이 소송이 걸리고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연방기소를 취소받고 불법 이민 단속에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방검사 7명과 부시장 4명이 사퇴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애담스 시장의 자진 사임이나 주지사의 경질 요구가 민주당 측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거세지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맨하튼 연방 검찰에게 애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애담스 뉴욕시장은 바로 다음 날 톰 호먼 국경총수와 만나 연방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력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종의 맞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자 연방 법무부의 기소 취하 명령에 항의해 연방 검찰 7명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핵심 분야를 지휘해온 4명의 부시장들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애담스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기소를 취하받는 대신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로 했다면 이는 부당한 거래라고 사임 이유를 공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본인이 기소당했을 때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줄사퇴 파문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기소 취소 사태에 항의해 연쇄 사퇴하고 시정의 차질을 빚는 진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줄사퇴 파문에 그치지 않고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본인에게 물러나라고 민주당의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애담스 시장은 자신의 기소를 없애주겠다는 연방 법무부와의 부당 거래를 하며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뉴욕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시장 면직 권한을 갖고 있는 케이시 호콜 뉴욕주 주지사가 시장을 경질하라는 민주당 진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호콜 주지사가 선출직 고위 인사들과 협의에 들어가 애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애담스 시장에 대한 뇌물과 선거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연방 기소된 것을 취소시킨 조치가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재선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애담스 뉴욕시장이 재선 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그를 경선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후보로 뉴욕 주지사를 지낸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출마를 독려하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경선에는 이미 10여 명이 뛰어들었으나 6월에 있을 민주당 경선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내세워 에릭 애담스 현 시장을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이란 등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파나마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에 이어 코스타리카와도 합의했는데 중미 국가들로 추방된 외국인들은 현지 무장병력이 감시하는 호텔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약전이 국제적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 350명 정도를 미군 수송기 세대에 태워 파나마로 추방한 것으로 CBS 뉴스에 이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파나마 추방으로 파나마시티의 한 호텔에 갇혀있는 미국 추방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 아시아 국가 10여 개국 출신들과 카메루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출신들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C-17 수송기 세대에 100여 명씩 모두 350명 정도를 태워 신병이수에 사전합의한 파나마 당국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법적 의무가 사라졌으며 파나마 당국이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파나마 정글 근처에 임시 수용 캠프를 세워 이들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파나마에 이어 코스타리카도 미국서 추방하는 제3국 출신들을 수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추방한 350여 명은 파나마시티에 있는 한 호텔에서 무장병력의 감시 아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일주일째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폭로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탈출하려다가 다리를 골절당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들이었으며 단 한 명도 본국 송환 시 생사를 위협받는다는 위험을 호소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출신 20대 후반 여성은 뉴욕타임스에게 기독교로 개정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탈출해 난민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감금돼 있는 파나마 호텔의 큰 유리창에 립스틱으로 도와달라고 글씨를 써서 뉴욕타임스 기자와 접촉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프간 출신 어머니는 파나마로 오는 미군기 안에서 졸도해 두 어린 자녀들이 울부짖기도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 추방자들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전담하지만 유엔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현지 변호사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24시간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이란 여인, 아프간 출신 여성들, 중국 남성 등은 호텔 유리창으로 다가서 지옥 같은 곳에서 구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기적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파나마에 떠넘긴 참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은 $1,400 경기부양 수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문자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의진 기자입니다. IRS 국세청을 사칭하여 $1,400의 경기부양 수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문자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국세청을 사칭하여 납세자들에게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업개선협회는 경고했습니다. 사기 문자는 최근 뉴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용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경기 부양 수표를 모두 받지 못한 100만 명에게 총 $2억 400만 달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회수 리베이트 크레딧 청구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과 관련이 있고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기 문자의 내용은 국세청으로부터 $1,400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영업일 기준 1, 2일 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우편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문자에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모방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돈을 잃거나 신원을 도용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기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스미싱 사기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납세자로부터 개인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려는 스미싱 사기에서 국세청과 재무부로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거나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세청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적격 납세자에게 자동 지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납세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말까지 자동으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말했습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불을 확인하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자격이 있는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기 문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항상 주의를 더 기울이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유로도로 톨비에 연체금을 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열어 링크를 클릭했다가는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내지 않은 유로도로 통행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까지 털어가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각 주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이지패스와 톨스라는 합법기관을 사칭한 유로도로 미납금 사기 행위가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받고 있는 FTC 연방거래위원회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내지 않은 미납 유로도로 통행료가 있다며 연체료를 피하려면 소액을 즉각 납부하라는 사기 행각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조지아주 등 주정부들도 같은 경고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어 톨로드에 통행료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10배인 $53 89센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려면 $5 39센트를 빨리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납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오는데 PA 턴파이크 인보이스닷컴과 같은 사칭 사이트에 관련 주소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요 유료도로인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를 관리하는 회사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이지패스나 톨스와 같은 합법기관들이 지역별로 다른 웹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악용해 마치 해당 지역 톨로드 관리기관인 것처럼 속여 통행료를 사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기 문자는 우선 진짜 기관인 것처럼 미납금 납부 링크를 원하느냐고 물어 수용할 경우 예스로 응답하라고 권고하고 예스를 보내면 납부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자신이 톨로드를 이용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소액이 청구됐기 때문에 연체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소액이나마 사기 링크를 클릭해 결제하면 개인 신상정보,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한꺼번에 다 털릴 수 있는 위험을 겪게 된다고 FTC는 강력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FBI가 수사해 지난 4월 발표한 수사 결과 최소 3개 주에서 미납 유로도로 통행료를 내라는 사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패스나 톨스와 같은 합법기관들은 결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미납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 한해 이메일로 본인 계정에 접속해 잔액을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C와 각 주정부들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오면 답변하지 말고 아예 삭제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이 보내오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모든 개인 신상 정보가 털려 2차 범행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는 완전 삭제하는 동시에 해당 번호에 대해선 블락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